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어서 올리는데 요 앞에 동영상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그래서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일단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잖아. 걔가 무는 게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애기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애기가 그 나쁜 애기여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궁합이 맞든 안 맞든 뭐 둘 부부 사이가 뭐 연인 사이가 직성이 맞든 안 맞든 이거는 그냥 전체 다 통용이고, 요거 동영상 하나로 이건 이제 완결이야.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의 문제는 이거 동영상 하나로 끝나니까 이게 좀 길 수가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남자가 이거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밖에 공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즐겨찾기 폴더 유튜브에 뭐 동영상 목록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자기만 봐. 내가 이거를 비공개로 부분 공개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거를 공개로 해놓을 순 없어요. 이게 참 요거를 보고 나서 과연 이렇게 뭐 부부 상담을 오시거나 연인과의 문제로 상담을 오시거나 또 이거 동영상 하나로 뭐 이렇게 뭐 변호사한테 이혼을 할지 말지 물어보시는 분들, 법률적 자문이 아니라 그런 거 이제 갈등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연애 고민, 뭐 재회 고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담업이 요거 하나로 망할까봐 나는 걱정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 이 담겨있던 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사모님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또 너의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너가 그냥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직성이 서로 이제 궁합이라고 할까? 궁합이랑은 좀 다르고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직성인데 서로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건데, 그게 있잖아 진짜 잘 맞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 있어. 소울메이트처럼 이제 이번 생애에 못 헤어지고 이제 이번 생에 정말 좋은 그 직성에 그 서로 직성에 그것끼리 만난 커플이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분들이 이걸 안 봐도 이렇게 뭐 지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돼. 근데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막 선전수전 공진전까지 다 겪은 후에 이렇게 되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99%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다 엑기스를 여기서 그냥 털고 끝내려고. 이거를 알면은 질문할 거랑 상담이 한 10분의 1로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게 좀 남자분들은 그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이제 좀 뒤로 가가지고 여자친구랑 잘 지내는 뭐 그거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남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결론이 이 스키너가 쓴 스키너 행동심리학 책을 사가지고 남편에 대한 고민, 남자친구에 대한 그 고민이 들 때 이 책점으로 이렇게 딱 찝히는 데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훑다가 고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훑어. 그래서 찝히는 데를 딱 찝어가지고 읽으면 요 속에 답이 있다고 요 앞에 동영상에서 말을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스키너의 행동심리학이라는 게요,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오인영 박사 심리학 있잖아요. 막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군대식이야. 그냥 이거는 개 훈련시키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어떻게 잘 지내냐. 결론적으로는 뭐 남자친구가 폭언을 하고 배우자가 남편이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제 그때서부터 이미 늦은 거기는 해.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잡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집안일 시키는 거, 뭐 생활비 갖다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부족한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말을 예쁘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쌍욕을 한다든지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말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요 그냥 다 듣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이 이제 딱 시작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시작되는 딱 거기서 오빠 말을 예쁘게 그러고 딱 멈춰.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끝내. 그리고 또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 그러다가 이제 그런 순간이 또 오잖아? 그러면은 또 오빠 여보 말을 예쁘게 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한참 걸려. 그거 하나만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예쁘게라는 이제 그게 이제 남자친구가 훈련이 완전히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습관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럴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이 부부 갈등에서 이제 못 헤어나오는 이유가 당신은 말을 그딴 식으로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고 뭐 집안일은 안 도와줬고 뭐 생활비는 이번 달에 뭐 얼마 들었는데 얼마 갖다 줬고 뭐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근데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줬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남자들은 거기서 있잖아 학대당한다고 느껴. 그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대당한다고 느껴요. 이게 또 너무 심하게 내가 말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거를 뒤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면 부인이 행복해하는지 요거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은 또 그 부분이 이제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스키너 행동심리학이 참 이제 개 훈련시키는 방법이랑 원리가 똑같다고 했잖아. 이거는 뭐 대화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이제 습관을 들이면은 그 습관이 이제 나중에 자아에 습이 돼가지고 익어져가지고 그렇게 바뀐다. 그걸로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도 바뀌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그 행동 교정을 하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된다. 요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 애기들한테 이제 엄마들이 키우는 이제 여자 애들한테 이런 짓 하잖아. 그러면은 여자 애기가 멍청해져. 큰일 나. 이러면 안 돼. 근데 남자 애기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완벽한 애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감이 안 좋은데 개 훈련시키는 방법 있죠. 이게 고양이 아니야. 개 멍멍이 훈련시키는 걸 하는데 자 생각해봐. 멍멍이가 집에 이제 처음 입양을 해가지고 왔어요. 애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리는 거 그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시켜야 되는데 화장실 훈련시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이제 배변 활동을 이제 아무데나 한 거를 그 배변 패드에다 올려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츰차츰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잖아.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가 이렇게 막 빵야 이런 거 훈련시키는 사람 있고 뭐 저거 갖고 와 이런 거 훈련시키는 사람 있는데 처음에 아기 때부터 그거 시키잖아. 그 강아지가 이렇게 뻥 쪄가지고 나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거 나한테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해가지고 멍하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손조라든지 앉아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키잖아요. 앉아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앉게 해가지고 그걸 시키고 뭐 손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 됐을 때 시키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그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편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말이 안 들어주고 대화가 안 통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거는 이제 그 강아지 애기한테 손조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너는 이 방 갔다가 이 방 갔다가 이것 띄워놓고 이건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요거를 하니까 그 강아지가 미쳐버리는 거야. 이 훈련이 아무 효과가 없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고 그런 건 알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일 시키는 것도 이제 남편한테 쓰레기 버려다 주는 거, 그것만 이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때는 이제 뭐 아무런 불만이나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6개월이 걸리든 8개월이 걸리든 여보 이거 쓰레기 버려주세요 하고 뭐 그걸로 막 화내고 그런다 그래도 버려주세요 하고 막 화내고 막 이래 난리를 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말하지 마. 그냥 냉랭하게 있어. 말하는 순간에 무섭지가 않고 그걸 이제 들어야겠다는 이제 훈련받는 기분이 안 들어요. 이거 진짜 남자 손님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그래도 이제 여자 손님이 98% 정도 되고 남자 손님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남자 손님들이 혹시 여기를 본다고 해도 뒤에 또 여자한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그래 뭐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영상이고, 남자들이 학대당하는 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막 쓰레기장 갖다 버린다는 거부터 연애할 땐 어떻게 하고 그거부터 말하면 미쳐버린다고, 그거를 학대당한다는 줄 알고 부인이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게 이제 학대당하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학대를 당해. 힘들어. 상처를 받아. 그리고 있잖아, 강아지가 그러니까 맞아. 손주할 때 강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 주세요 해가지고 딱 주면은 잘했다 하고 간식 주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는 건 아니야, 남편은. 막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코앞까지 갖다 줘가지고 쓰레기 안 버리면은 쓰레기를 몸에 묻혀가지고 갔다 오게 하고, 쓰레기 버리고 나면은 잘했어요, 이거 맛있는 거 간식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빠 이거 쓰레기 버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초한 그 분위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해가지고 버려주고 오면은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도 또 버릴 때 이제 그때는 오빠 쓰레기 해가지고 딱 이제 버리게 되고,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요구사항을 하지 마. 다른 불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마. 훈련 딱 한 개만 시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버려다 주고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또 막 과하게 칭찬하면 역효과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정말 이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훈련이 딱 시켜져야지 그 다음 게 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그거보다 이제 조금 고난이도, 뭐 청소기 돌려주세요 라든지 뭐 우리 기념일 이벤트 챙겨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이 모든 갈등에서 그거를 한 가지씩 정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제 여자들이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안 통해. 남자들 이게 과부하가 와가지고 자기를 뜯어고치려는 줄 알고 이게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초기에 이제 연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면 좋아. 연애 때부터 이렇게 뭐 매너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좋아요. 그럼 그건 이제 쭉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요즘 연애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때 연애는 이렇게 그런 남자들 있어요.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면 문 열어주고 먼저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스타일, 그런 거 할 때 항상 고마워요 이런 거 해주고, 그런 것만 이제 또 습관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고마워요 해주고, 또 이제 각자 싸우는 요인들 있잖아. 뭐 잠수를 탄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딱 하나씩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개 훈련시키는 거 할 때 개가 있잖아요. 멍멍이가 착한 강아지 있잖아.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착한 강아지인데 엄마를 쳐 무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얄미운 거는 병원 가서는 안 그런다. 동물병원 가서는 조신하게 이러고 있고 지 엄마만 물어요. 아무나 안 물어. 근데 물론 이제 막 막장이 돼가지고 아무나 무는 그런 개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착한 강아지도 그런다는 거지. 그 강아지가 그 무는 것만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내 남편이 말이 안 통하고 내 남자친구랑 말이 안 통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있을 때 이미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무는 개새끼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무는 강아지한테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야, 너 무는 짓거리를 하면은 정말 나쁜 짓이다. 너 무는 거 정말 큰일 난다. 이거 너 물으면 이제 서양 같으면 이제 너 안락사도 대상이고 너 이거 진짜 잘못한 거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네가 얼마나 착한 앤데 막 그러잖아. 강아지가 떠물고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고 혼나는 거 같은 거는 이제 알지, 분위기로. 근데 그 훈련이 안 돼요. 그냥 딱 물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반응도 하지 말고 그 강아지를 딱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외로워도 할 수 없어. 방치하고 밥도 좀 늦게 주고 냉랭하게 딱 그냥 거기서 강아지가 확 물었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음악 이렇게 줄여서 끄듯이 페이드아웃 듯이 딱 이렇게 싹 이렇게 엄마가 딱 멈추고 그냥 끊어야 돼. 그 분위기를 그렇게 단절시켜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남자친구랑 맨날 그 갈등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를 백날 천날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더 심각하다? 남편이 남자친구가 희생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굉장히 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 때문에 숨 막혀서 미쳐버리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게 효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힘들잖아. 그러면 남자는 바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는 강아지 앉혀놓고 물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알아듣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고 그래도 애가 또 문다고. 딱 물면은 그냥 냉랭하게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반응도 막 소리도 막 크게 지르지 말고 그냥 하고 떠나서 그 강아지랑 그냥 딱 이렇게 단절을 잠깐 하고, 이렇게 뭐 강아지를 방에 가둬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강아지랑 거리를 이렇게 두고 그 강아지한테 반응도 좀 없고 먹을 것도 좀 안 주고, 그게 막 학대를 하고 굶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 반복이 됐어. 또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잊혀질 때쯤은 또 강아지랑 또 잘 지내다가 또 물잖아. 그럼 또 다시 그렇게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때부터 강아지는 안 물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이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경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제 없는 집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손님들이 또 많아요. 우리 손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상황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긴축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는 이제 막 진짜 막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 긴축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부 사이 이혼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에서 돈 문제가 많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돈에 그거에서 예민해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막 정말 막 싸우고 되고 막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내가 쿨하게 그 엑기스를 올리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봤다 이제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성격이 회피성이다, 뭐 안정형이다, 뭐 무슨 추구형이다, 그리고 뭐 나르시스트다, 소시오패스다, 뭐 근데 뭐 다 필요 없어. 그게 다 그냥 남녀 간의 관점에 따라서 오해야. 근데 있잖아, 이 남자가 좋은 남자야 나쁜 남자야 할 때 우리 기주님들한테 여자 손님은 기주님이라고 하고 남자 손님은 대주님이라고 해요. 그 여자 손님은 그 집안에 아무튼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그 우리 기주님들한테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다.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고 그 직성이 그 이제 사주에서 말하면 궁합
궁합 같은 거고, 우리 신점에서 보면 직성 같은 궁합이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맞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꽃뱀도 제비를 만나면 꽃뱀 짓을 못하고 홀라당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술집 언니들이 항상 이렇게 힘들게 남자한테 이렇게 고된 서비스 찍으라면서 힘들게 번 돈 오빠 가서 다 쓰고 남자친구한테 다 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없고, 둘 사이에 만났을 때 얼만큼 그게 맞냐 그거야. 근데 성격이 맞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요. 영적인 직성이 맞으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도 요건 이제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니까 남자친구랑 대화로서 남자친구의 버릇이 고쳐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거는 여자들의 환상이야. 없어. 그러니까 연애 때도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남자친구 상이 있잖아, 다정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내숭 떠는 게 무기였는데, 옛날 시대에. 그러니까 뭐 지금 언니들 한 40대 언니들 시대 그때에는, 요즘 시대는 이제 여자들이 좀 분위기가 또 무기예요. 내숭 그런 건 안 먹히고. 그러니까 다정한 남자친구를 원하는 남자친구가 좀 다정하고 이렇게 좀 스윗하고 그러면은 또 분위기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싹 내면서 그렇게 이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표시를 해, 딱 그때만. 그러면 이제 그 다정한 게 이제 딱 이 고정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개 훈련이 요게 이제 남자친구가 딱 되는 거예요. 또 남자친구가 조금 멋있고 남자답고 그런 거 원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연락을 먼저 해주는 게 좋으면은 연락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그렇게 해줬을 때 땡치하고 그러면 안 되고, 굉장히 반갑게 상냥하게 그러면서 연락했을 때 남자친구가 듣기 싫은 얘기,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게 연락하는 남자친구가 연락 오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기 얘기보다 남자친구 얘기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선물 사주는 게 좋잖아?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조그만 거 사줬을 때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또 아무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적으로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를 내지 않다. 또 선물 줬을 때면 또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막 이렇게 고마워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이런 분위기를 내. 딱 그것만 훈련을 시켜, 계속. 그럼 선물을 계속 한다. 근데 이제 선물을 받고 싶은데 이제 못 받았을 때 하는 이제 우리 기주님들의 행동이, 자기가 선물을 준다, 비싼 거를. 그러면은 남자친구 이미 처음에는 이거 뭐 선물 나도 답례를 해야 되나 했다가, 또 그렇게 이제 선물을 받고 싶어서 선물을 준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자친구가 선물을 안 주는 사람이야. 거기서 또 남자친구도 선물을 뭐 진짜 조그만한 거 한다든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거기서 이제 막 화가 나는데, 이거 더 좋은 거 해줘볼까? 더 뭐 그런 거 해줘볼까? 이렇게 점점 큰 거 해주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선물을 안 해줘. 답례를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겉에서도 주체를 못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방법을, 남자 훈련시킨 이 방법은 절대로 애인 사이에서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해. 안 사랑하는 사람 괜히 꼬신다고 그러지 말고, 연애 초기에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만나는 남자한테 이딴 방법 써가지고 괜히 안 좋은 업을 짓지 마세요. 그 이제 나쁜 짓이야. 남사친한테도 그러지 마.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에서만 하란 말이야. 그냥 친구는 그냥 남사친이든 그냥 친구로 대하고. 저기 소리가 지금 식기세척기가 다 됐다는 소리예요. 시끄러워서 미안해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게 이제 현모양처가 되느냐, 좋은 여자친구가 되느냐, 이걸 이제 막 꽃뱀이 되고
이렇게 나쁜 여자가 되느냐의 차이는 이걸 이렇게 사랑을 만드는데 쓰고 이제 좋게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하는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핵심은 여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취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취직하는 거 대신에 시집을 가는. 그래야 이제 자기 몸값을 가장 좋게 줄 것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많이들. 남자가 능력이 좋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 문화가 많고, 남자가 이제 능력 있는 남자를 가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의 그런 이제 결혼이야말로 합법적인 매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남자를 돈으로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에도 50% 이상은 이제 경제력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능력이 좋다고 하면 여자가 집이 이제 집안이 좋아,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뒷배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맺어졌고, 이제 그 막 이렇게 막 팔려가듯이 그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대등했어, 50% 이상이. 그래가지고 뭐 양반집에 시집가는 문화도 옛날에 보면은 다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했지. 이제 못한 여자는 그냥 이제 첩일 뿐이었잖아. 어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신데렐라 결혼이 간혹 한 20, 30% 있었고, 그 신데렐라 결혼을 꿈꾸는데 성공하지 못한 언니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노처녀로 있지. 아, 참 마음 아픈 얘기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여자들이 막 가방 사주는 거, 비싼 선물하는 거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금전적으로 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몸을 여자들이 줄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남자한테 점점 큰 돈을 쓰게 하고 점점 비싼 선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이 여자한테 돈 쓰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 그때 딱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남편들이 지금도 이제 가부장적으로 생활비를 막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여자가 버는 돈은 다 저축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남자 돋보면서 사는 집들이 까보면은 비율이 그렇게 또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남자복 입는 여자들이 비율이 어마어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연애 때는 이 남편이 정말 능력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허세였고, 이제 여자가 결국 막 돈 벌어야 되고 그런 집도 허다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창녀가 되지 말란 말이야. 몸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꽃뱀이 되지 말고 창녀가 되지 마는 거는 몸으로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거 뭐 잘해줬을 땐 주고 안 잘해줬을 때는 안 자버리고, 그거는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해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만 통하지, 일반 남자친구한테는 그 남자친구 호구가 아닌 이상에, 전응아가 아닌 이상에 통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남자친구가 그렇게 호구 같은 애들 있잖아? 그 나쁜 남자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그러면 그런 남자는 그런 남자대로 받고 이용을 하고,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는 또 따로 준다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몸으로 딜하지 마. 근데 이제 또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세컨인 경우에는 그거 말고는 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남자들도 그런 의도가 처음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언니들이 되게 기분 나쁘실 텐데, 그 원리가 또 시간이 남으면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되란 말이야, 연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현모양처가 어떤 거냐면, 이 아들을 잘 키워내고 이제 아들을 장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능이 높아도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막 다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다 애가 맨날 이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키우게 하고 아들이 훈련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들은 좋게 컸는데 엄마 말 듣고 나중에 가가지고 엄마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의사 돼가지고 엄마가 나르시스트다,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했다, 그리고 불효자가 된다, 엄마한테
부양 의무도 하지 않고, 요즘 그 어른들한테 부양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국법에서 부양 의무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애한테 이제 그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잖아. 그럼 그게 뭐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 있지만 무조건 부양료가 승소가 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는 없지만 70% 이상이. 그러면은 그 자식은 이제 직장 다니고 나면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주는 게 의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라의 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양 의무를 갖는 그 생각도 좀 하면 좋겠어. 나는 우리 요즘 20대 30대 애기들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엄마가 딱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잘 시켰잖아. 그런 엄마들은 아들 입장에서는 되게 엄마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성하고, 애가 뭐 정말 공부 안 할 것도 공부하고, 막 운동선수도 막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만둘 것도 막 진짜 막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 그 훈련하는 기법이 안 된 부인이랑 곰 같은 부인이랑 결혼한 부인한테서 감기지를 못하고 엄마만 좋다고 해요. 근데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 호되게 훈련시켰는데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부인한테 뭐 갈등 있어,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없는데 너가 오해한 거라고 막 그런다? 근데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진짜 막 이제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 엄마한테 맞춰주다가 그냥 수용을 해서 나중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엄마의 성격을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엄마가 성격은 세지만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는다. 요 정도의 고부관계는, 그 집 며느리는 고부관계가 좀 중증이고, 그런 이제 엄마가 아들을 훈련을 잘 시켰잖아. 그러면 이건 마마보이 상급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못되게 해도 우리 엄마는 천사인데 내가 절대 우리 엄마한테 너 편을 들어줄 순 없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은 거는 바람은 또 안 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거의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부인의 그런 사랑을 충족하는 대상이고, 이제 부인이 조금 첩같이 약간 그렇게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게 또 말을 많이 순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직선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게 참 염려가 되네요. 근데 엄마한테 못하는 사람이 부인한테 또 못한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완전 망난이잖아? 그러면은 지 부인한테 잘하는 남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평범한 사람이 부인한테도 평범하고, 이제 그게 고부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그런데 그 부부의 알게 모르는 문제는 또 평생 가는 거지, 이혼을 안 해도. 근데 엄마가 그렇게 훈련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고되게라기보다 훈련을 딱 이렇게 야무지게 딱 이렇게 딱 휘감아서 딱 이렇게 휘어잡아서 시켜가지고 애가 이렇게 딱 장성한 아들은, 부인이 딱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훈련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인이랑 엄마랑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부인이 뭐 갈등할 거 그런 것도 없어. 고부간의 갈등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남자의 뭐 감정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 건 이제 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막 이렇게 감정이 뭐 남자는 뭐 화성에서 하고 여자는 금사고 하고 그런 얘기는 또 많고, 그러니까 다 빼고, 그러니까 요 방법으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거든 잠수를 타는 거든 뭐를 하는 거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거기에서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막
기구 잠수를 탔는데 기구 미안하다고 사정하고 그러면은 그 강아지 무는 습관 못 고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요 훈련은 전 단계를 지키란 말이야. 바람 피는 남자한테 바람 피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나를 사랑하게끔부터 훈련을 시키고 나만 바라보게끔부터 훈련을 시키고 외도할 그 이제 바람 필고 틈을 없애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고 뭐 클럽을 가서 바람 핀다 그럼 클럽을 안 가게 하는 것부터 또 클럽을 가는 이유가 또 술 때문에 그럼 또 술을 줄이게 하는 것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아래 단계부터 서서히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길게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뭐 음주가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막 클럽을 가고 막 바람을 펴 그러면은 일단은 뭐 남자친구는 음주가무를 같이 해. 뭐 클럽을 같이 가.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게 더 이렇게 좋게 해줘.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클럽을 못 가게 하는 거지. 근데 여자친구 없는데 클럽을 갔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 쏟아붓고 화내고 그런 훈련이 안 되고요. 딱 냉전 상태로 차갑게 돌아서 이거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잠수 타고 그런 것까지 아닌데 그냥 싸늘한 분위기로 말도 별로 안 하고 또 화냈다는 티도 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담담하되 초연하되 싸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지내. 그게 이제 자기 화가 가실 때까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 그게 몇 번이 되면은 이제 그 클럽을 안 가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만 클럽을 가고 그러잖아. 그럼 요게 그 바람기가 이제 치료가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나랑도 클럽도 안 가도 되게 바뀌어요. 그리고 뭐 여사친을 자꾸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여사친한테 내 욕하고 여사친이랑 막 자꾸 막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럼 나도 남사친이랑 그렇게 해. 근데 그거를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여자친구가 그런 꼴은 또 못 봐준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남자복이 없는 여자랑 남자복이 있는 여자랑 그 팔자가 그 사주라고 할까? 그런 게 딱 그 차이가 뭔지 알아? 남자복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덜 나. 근데 남자복이 없는 여자들은 집착이 있고 나쁜 남자 좋아하고 그런 게 또 있는데 또 근사한 남자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에서 막 집착이 막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배신감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니까 그건 이제 천성이고 바뀌기가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좀 남자복이 없다 싶으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여자들은 100원짜리 하나 들어갈 그 틈으로 이렇게 사이를 밀어. 그럼 여기가 이제 그 남편 자리여가지고 이제 좋은 남편이 돼요. 근데 좀 이제 남자복이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 입꼬리가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또 입이 비대칭이거나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집착이 심하고 남자를 숨막히게 하고 남자가 바람피고 그래서 이제 끌려다니고 남자복이 없는 사주라고 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클럽 가는 걸 그렇게 훈련할 때 훈련이 되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또 몰래 클럽 가고 그럴 수 있어. 또 그리고 또 막 클럽 가서 바람도 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싸우고 막 그러고 그러지 말고 바람 피는 것도 막 이렇게 확 뒤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그랬다는 걸 좀 아는 듯한 뉘앙스로 하고 그럼 남자친구가 또 막 아니라고 막 변명한다? 근데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조금의 단절된 분위기로 그냥 차갑게 화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그러면서
초연할 때 싸늘하게 그 분위기로 딱 그냥 그러고 있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눈치를 보고 반성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같이 클럽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치유가 들어가야 돼. 그 클럽에 대한 쾌락이 뭐 남편으로 치면 외도 중독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여자친구랑만 가기 시작하고 그럼 나중에는 재미없어서 안 간다?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그렇게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또 여사친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스트레스잖아? 너도 남사친 만나서 그렇게 똑같이 해. 근데 그거를 못 견딘다니까? 그래가지고 여사친이랑 진짜로 바람이 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바람이 날 거야. 그래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남자가 너무 막 엇나가는 거고 바람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사친이 막 이만큼 만나고 바람 피는 것처럼 이만큼 여사친이랑 막 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이만큼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되고, 내가 이 남자가 힘들지는 않을 정도로 요 정도 하는 거야. 아예 안 그랬던 사람이, 아예 안 그랬던 여자친구가 남사친은 요만큼만 그러고 남자친구한테 뭐 뉘앙스를 줘. 뭐 한 3년만 알고 지낸 지 오랜 남사친이 한 3년 만에 문자가 왔네? 카톡이 왔네? 반갑다고 답장해볼까? 그 남자친구 있는 데서만 그래도 그 사람 그것도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또 그냥 또 이렇게 답장을 해주고 그러다 이제 또 남자친구 기분 나쁘고 막 그걸로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또 그 남사친이 또 연락이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남사친한테 얘가 근데 연락 좀 온다 그랬을 때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이제 여기서 더 엇나가지 않게 하려면 얘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고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오빠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남자는 또 아니라고 막 연락하라고 그런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줘. 배려를 그렇게 해줘. 성숙하게. 그리고 남자친구랑 그런 카톡 사진 이렇게 예쁘게 커플 사진 올려서 푸사에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복수심에 또 막 바람기가 나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 싸우고 거기 휘말려 들어가잖아. 그건 남자분 없는 여자랑 똑같이 되는 거야. 거기 휘말리지 말고 딱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습관도 이제 고쳐져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여사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훈련이, 자기가 남사친 그거 했잖아.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거 기분 나쁘다는 듯이 처음부터 딱 싸늘하게 그러지 말고,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연락할 때 그냥 실망한 듯이, 그냥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던 듯이 뭐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풍기고, 또 그냥 숙연하게 좀 실망한 듯이 그냥 또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또 그냥 그런 분위기를 풍겨. 그럼 남자친구가 막 변명하다. 너는 쿨하지 못하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또 왜 그러냐, 너 뭐 이게 기분이 나쁘냐 하면서. 네, 그렇게 난리칠 때 그냥 그 말 듣지도 말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래. 그래야지 무서워. 남자가 이제 훈련이 된다고. 그때 또 그거 반복하고 그러잖아. 그럼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사친이랑 노는 거보다 요 고통이 더 커가지고 연락 안 해. 근데 있잖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훈련을 잘 시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 남편들이 이제 부인일 때 미친 듯이 바람 피는 남자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막 진지한 여자친구 아니라 그냥 이제 막 원나잇 뭐 이렇게 뭐 한 달짜리 여자친구 그런 걸 못 버리는 남자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이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남자복이 없는 여자인데, 남자복이 없는 여자니까 사주상 봤을 때 남자한테 다 뜯기는 게 맞는데, 그 뜯기는 거는 뜯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나눠주고 배려해주는 여자는 또 자기가 나눠줄 수는 있고, 근데 그렇게 남자복이 있는 여자가 악의적으로 뜯고 그런 여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 호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뜯길 여자가, 그렇게 남자복이 없는 여자가 이게 그 못된 여자로 자란 경우에는 또 상처가 있어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남자친구한테 뜯을 수 있어. 돈도 뜯을 수 있고 훈련도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숨 막혀버리게 역겹게 훈련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쓰레기 버리는 거랑 뭐 이게 집안일 하는 거랑 뭐 다정한 거랑 부인을 존중해주는 거랑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걸로 화가 난 거를 갖다가 야 너 월급 500이지 그 중에서 생활비 400 줘. 그리고 그때까지 뭐 잠자리 안 해주고 뭐 냉랭하게, 그리고 남편을 완전히 뭐 개쓰레기 취급하고 막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훈련을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훈련만 잘 시키는 여자가 있다? 그런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이제 개 목줄 잡혀서 그냥 끌려가듯이, 응? 그냥 그렇게 이제 도살견이 그냥 주인 밥 줄 때만 꼬리치듯이, 그런 도살견이라는 건 그 이제 그 싸움용 개 있잖아. 그렇게 공격성이 강한 개가 이제 그 집에서는 그렇게 발톱 다 숨기고 그러고 있다가 귀도 못 펴고 그냥 네 이러고, 그러면서 그 남자들은 또 나는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미친 듯이 피고 다녀. 이게 이 남편이 부담감이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가지고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훈련이 돼가지고 이 베이스부터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여자가 집안일 해주는 것도 고마워하는 줄 알고, 거기서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잠자리도 배려해줄 줄 알고, 여자가 힘들어할 때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부부관계는 또 꾸준히 안정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바람도 남편이 안 피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돈이랑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돼야지. 뭐 여자가 딱 못 참는 그거 하나만 딱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게 또 고난이도 거 그거 하나만, 뭐 돈이라든지 뭐 애 보는 거라든지 그런 고난이도 딱 하나만 남편한테 전적으로 훈련시켜서 그걸 스파르타로 딱 그렇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이제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남자가 요게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자기가 그 부인이 나르시스트 그런 걸 한 거를 여자들한테 그렇게 나르시스트 그런 거 하면서 풀어. 그 여자들은 아주 막 자기가 막 상처 당한 것 같고 막 미쳐버려가지고 잘 끝나지도 않고 남편을 끝까지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좋은 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하고, 우리 그 부인들의 우월함이 뭐예요? 현모양처 갖고 이제 조강지처라는 게, 남편은 언제까지나 위해서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게끔 그렇게 하지, 남편을 막 ATM기로 보고 말 거를 뜯고 남편을 숨 막히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냐고 늙어버리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다 죄 들어와요. 그 집안이 이렇게 가세가 길거나 이혼당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거나 막 그렇게 바람을 막 밖에서 미친 듯이 피고 다니거나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제 막 그런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여자들이 진짜 못된 게 뭐냐면은, 그 나르시스트 같은 여자들이 자기는 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거기 고정이 돼 있어. 애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결혼을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보호자처럼 돼줘야 되거든. 엄마 아빠가 노약해지셨으니까, 연로해지셨으니까. 근데 아직도 애야. 엄마 아빠한테 뭐 도움받을 거 없을까? 그래, 애는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모르는 채 뭐 반찬도 그냥 다 엄마가 갖고 오고, 이 진화가 성숙해지는 곡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 남자들은 어린 여자보다 성숙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성숙한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기를 얼만큼 존중해주고 좀 삭혀줄 수 있고 그런 배려해주는 그 여자를 성숙한 여자라고 해요, 미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도 안 사귀어 봤고 미국 남자 또 안 만나봤지만 무당이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그거 이제 그 영화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그 남편들과 사는 브이로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참 무당이 참 이런 건 좋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여자도 좋은 여자가 된다는 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딱 머리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일도 배워야 되고 요리도 배워야 되고, 옛날에 여자 엄마들이 하던 거 그거에서 못하는 거나 미숙한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여자들도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막 연습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 그 요리 학원
뭐 문화센터에서 요리 클래스 3개월만 들으면 이제 요리 할 줄 아는 것 같거든. 맛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런데 요리를 실천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리가 몸에 배일 때까지 그렇게 뭐 1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니는데 그 교과과정과 지능이 초등학교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졸업하기가 대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든 것처럼 남편도 좋은 남편이 돼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부인으로서 그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엄마들이 하던 거 중에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야 돼. 남편 이렇게 옷 챙겨주는 거, 뭐 출근할 때 에스코트 해주는 거,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요즘 문화에선 자기도 그걸 할 줄 알지만 그렇게 희생을 하지 않고 남편도 나한테 그렇게 에스코트를 해주겠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이제 건강한 부부관계로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 와중에서 자기는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남편한테 그거 요구하잖아. 남편이 여자한테 질려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제 넘은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애기의 삶도 살아봤고 이런 성숙한 삶도 살아봤잖아요. 이게 무당이라는 게 참 머리 올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신 받고 나서부터 나 너무 눈물 나는 게 막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다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 음식 해야 되고 막 시집살이 해야 되고 막 신엄마 시집살이 해야 되고 막 일단 청소부터 배고 신엄마 댁 가서 청소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막 그런데 진짜 신데렐라 될 것 같더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거야말로 무당 생활하는데 기초 체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안 힘들고 나의 신당 단도리를 싹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신당이 공양주의모, 굿당이 공양주의모처럼 신당에 이제 이렇게 집안일 해주는 여사님도 쓸 수 있고 막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고 더 단도리가 된 거지. 내가 청소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공경을 하는 게 안 돼 있잖아. 그 상태에서 그냥 이모님 불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신당 청소시키고 뭐 나 먹을 거랑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다 시키고 나는 기도만 그런다? 그 사람 기도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못해요. 이 기초 체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직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이랑 이제 금전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가 일단 경제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남편한테 생활비도 요구하고 뭐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이제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블로그 같은 거 해가지고 생필품 협찬을 받아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게의 생활비에 공헌을 간접적으로라도 한다든지 또 애 보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런 게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책임을 다한다든지 아무튼 그래야지 뭐 자기는 뭐 애기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남편한테 생활비 다 뜨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은 여자가 되란 말이야. 좋은 여자가 된 상태에서 그 기능은 다 갖춘 상태에서 좋은 부인이 된 상태에서 호구가 되지 말고 자기가 할 줄 아는데 자기가 다 해도 버릇하면은 남편이 그 강아지가 이제 나쁜 강아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간식이 훈련을 잘 됐을 때 이렇게 조금씩 주고 이제 그걸로 하는 거지 평상시 밥을 사료를 맛있는 거를 간식으로만 주면은 그 간식으로 그 훈련이 되겠냐고. 그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좋은 여자가 돼서 그 간식을 강아지한테 준비해 놓듯이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돼서 남편한테 다 호구처럼 해주지 말고 자기가 요거 이렇게 이렇게 밥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한테 식사 준비도 시켜보고 이렇게 요리해줄 때 고마워하고 그래서 남편도 어느 정도 요리를 생활하게서 이제 요리하는 것도 조금 반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반반씩 낸다고 했을 때요.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한테 그 남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평탄하기를 바라고 이제 내조하는 기분이 잔소리하고 휘어잡고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져서 남자친구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좋은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이제 그렇게 훈련이 잘 돼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바람피는 거가 조금 이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바람피는 게 남자들도, 결혼한 남자들도 도졌지 그거를 행복해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서 그걸로 기분이 좋아진 걸 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여자가 안정감을 주는 거를 질려하고 바람피고 못되게 구는 남자는 없어. 그건 이제 훈련이 잘못된 거야. 그걸 이제 남자친구를 훈련시키는 거는 그렇게 안정감을 잘 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느끼고 그 능동적으로 이제 그 다음 훈련 그런 걸 이제 더 자기가 원해. 이제 강아지가 이제 처음에는 앉아, 손줘 이런 거 훈련시키다 나중에는 막 허들 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잖아. 그렇게 남자친구가 너무 기뻐하게 그렇게 고난이도까지 훈련되면 막 진짜 너랑 결혼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쫓아다닌다니까,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여자친구가 되어주는데 그 바람피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 그때 나 아까 말했잖아, 그 클럽 다니는 예시를 들면서 또 여사친 예시를 들면서, 그래서 중간에 바람 피는 걸 일단 알았으면 그 다음번에 바람은 절대 안 피게 하잖아? 그러면은 바람 피는 게 평생 고칠 수가 없어. 바람 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그거보다 낮은 단계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바람 안 피는 남자 그게 있잖아요, 한 인구로 치면 한 30%밖에 없어요. 완전 이제 정서적인 바람까지 안 피는 게.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또 무서운 게 아예 막 업소 다니는 남자들이 또 정말 이렇게 그냥 모범생 같고 바람 안 피고 그런 스타일의 그런 또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바람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을 그렇게 안 피게끔 시켜 놓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남자친구 바람 안 피는 남자 만나고 바람 피게끔까지 가게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렇게 다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남편과 남자친구 시키자 그러면 이 남자친구랑의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거, 뭐 이 남자친구가 서운하게 하는 거, 뭐 의견 조율 안 되는 그런 거 불만이 하나도 없다? 여자들은 생각보다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걸 해주면서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고 애초에 남자친구가 남편이 그렇게 이제 사소한 거 그런 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 뭐 명품 가방 사주고 뭐 호캉스 가고 막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데 돈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를 위해서 가끔 뭐 남자친구가 도시락도 이렇게 요리도 해올 수 있고, 뭐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던 뭐 내가 생일 선물 해준 것보다 조금만 20% 비싼 거를 사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의 요구를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들을 남자친구가 즐기고 행복해하고 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못된 유전자들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에 막 정말 막 피해자가 가해자 된 그런 경우 아닌 다음에야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연애생활이 되지, 이 남자친구를 막 아예 등쳐먹어가지고 이런 년들은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년들이라 그러면 그건 이제 꽃뱀이나 나쁜 거니까. 그래서 또 그런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 이제 뒤에서 나와. 그래서 이거 뒤에서 남자친구가 남편이 부인과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까 거기서 나온다. 이제 이게 내가 한 말이야 다 너무 좀 궤변 같을 수 있거든. 그리고 뭐 회피성이니 나르시스트니 막 남자친구 그렇게 보고 막 우리는 막 성격이 안 맞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있잖아, 이거를 보고 실천을 해보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일단 내려놓고 그렇게 작은 거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좀 이제 기다려주고 또 그 작은 게 훈련이 된 거에 만족을 하잖아요. 이게 발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신발을 자꾸 벗어놓게 되니까 이게 타일에 끌려서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은 거가 일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자들의 막 옛날에 네가 어떻게 했고 어떤 실수했고 넌 또 이딴 식이고 막 이렇게 다 줄줄이 쌓이고, 얘는 그러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바뀌고 이렇게 막 화가 막 쌓여있는 그게 있잖아. 작은 거부터 하면 여자들은 신뢰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도 다 없어져서 관계가 좋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치가 심해가지고 생활비를 안 갖다 주고 여자가 혼자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남편이 뭐 가끔 집에 장을 보게 해오는 것부터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뭐 공과금 내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잡아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쌓여가야지. 그럴 때는 잘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고, 그 와중에 여자가 이제 공과금 내고 뭐 그냥 남편이 공과금 내주고 뭐 이렇게 뭐 장봐오고 그런 게 택도 없이 만족도 안 되지.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화는 거기서 더 커지지 않고 거기 머물러져 있으면서 여자들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갈등이 없어져. 근데 이제 근데 뭐 남편이 그딴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뭐 비싼 거 뭐 샀어? 밖에 나가서 뭐 술값을 100만 원 계산해서, 그럼 거기서 화가 또 확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참고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요, 남자 고양이를 개양이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개양이들 보면은 그 이제 사람 변기에서 쉬야하고 소변 보고 그런 개양이들 있고, 이제 일로 하면은 오는 고양이들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강아지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훈련은 안 되고요. 이게 또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요거 뒤편에 또 남자 입장에서 여자랑 잘 지내는 방법을 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 보고 너무 재수없다고, 진짜 실망이라고, 저건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다시는 안 보지 말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으면은 그 뒤에 이제 여자랑 잘 지내는 방법을 또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이거는 전적으로 남자들이 학대받지 않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처럼 느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남자들의 그 이제 가문과 그 이제 뇌 구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과한 거 요구하고 내가 벅찬 거 요구하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이 여자가 나쁜 여자 같고, 그리고 여자들도 솔직히 할 수 없는 거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애기한테 갑자기 막 고등학교 수학하라고 하면은 미쳐버리고, 그러면은 막 공부 이따가 할 거고, 이 공부는 뭐 나중에 뭐 나랑은 상관도 없는 거고, 막 별의별 변명은 다 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처럼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내가 변명을 하자면은, 남자한테 지난해 다 끄집어내서 막 안 되는 거를 막 과한 거를 요구하면서 숨막히게 하고 구속하고 남자를 질려버리게끔 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가 있던 사랑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여자들은 힘은 남자를 휘어잡는 건 그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남자를 막 공격적으로 나 사랑해, 너 나 만나,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니까 이렇게 한 80%를 품고 20%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냥하게 애교스럽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사랑해주는 걸 이렇게 받고 고마워하고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요 분위기가 이제 좋은 연인 간의 관계고 좋은 부부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하면은 또 이거에서 남자가 진짜 가치관이 안 맞고 싫잖아. 그러면 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쁜 여자가 되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 이렇게 그때는 서로 대화가 통하고 다 접점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집에서 주부를 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100%다 자기한테 주기를 원하는 여자도
요대로 이렇게 남자가 훈련이 되어 있을 땐 자기가 남자를 되게 사랑하게 되거든? 엄청 목숨 걸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자기도 기꺼이 나가서 일을 하고, 뭐 대신에 내가 남자가 버는 것보다 적으니까 나 조금 요거 저축하고 싶은데 우리 집을 위해서 모을 건 해가지고 절충이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남자가 여자랑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여자들도 보셔도 속이 후련하실 거예요.